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한 애들을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가르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잘한 애들만 잘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저는 이제 수학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꼽히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잘하면 외국 가서 잘하고 한국에서도 힘들면 외국 가서도 힘들고 사람과에서나.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맨날 전교 1등하고 그랬으면은 외국 가서도 물론 적응식이라는 건 있지만 적응하고 네. 잘해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국에서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거의 만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살아남으려면 나 수학만 잘해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두루두루 약점 없이 다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약간 어디 갔다 놔도 이렇게 자기 역할을 그냥 해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막 고등학교 나와서 우리한테 옥스퍼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워크 에틱이라고 하죠. 네. 그거는 우리보다 스터디 에틱. 나아요. 스터디 에틱. 밤새는 것도 저희보다 나아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1학년 선배, 언급해도 되나? 네. 선배 중에 저희랑도 되게 친했던 누나가 하나 있어요. 있죠. 아, 누군지 네. 알겠습니다. 민사고 출신인데 그 누나 공부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오늘 시험 기간도 아닌데 오늘 좀 빡세게 공부했어 하면 8시간 화장실 안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밤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저한테는 없는 재능인 거고. 워크 에틱이죠. 딱 그거. 그래서 그런 약간 꾸준한 성실함, 뭐 이렇게 그리고 진득함. 습관. 헤빗. 디시플린에 관한 거는 또 한국에서 확실히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교육이 그런 상위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소수를 위한 시스템 아닌가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히려 유리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한 애들을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가르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잘한 애들만 잘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 건데 네네.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저는 네. 이제 수학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꼽히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서울이 한국이요? 한국이. 어우 네.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가 그래도 학생들을 한 200~300명을 가르쳐 봤으니까 제가 가르친 애들 중심으로 봤을 때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왜가 궁금한 친구들 원래?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런 게 궁금한 친구들이 잘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그 질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좀 덜어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으로 치부되는 경우 네네네. 등등등. 그래서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저는 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계속해서 탐구하는 이제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해외에 갔을 때는 문화적으로나 네. 교육의 방식적으로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고 네. 한국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말씀하신 어떤 끈기와 엉덩이의 힘과 이런 걸 가지고 시간으로 승부해서 딱 주어진 거를 해내는 걸 잘하는 친구들. 수학적인 재능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제 수학도 다 암기 과목화가 거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진득하게 시간으로 밀어붙이면서 어느 정도의 타고난 재능이 좀 플러스 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정말 잘하는 친구도 쉽지 않은 구조. 네. 못하는 친구들은 숨쉬기 어려운 구조. 그게 아마 저일 수도 있어요. 수학적 재능이 없지만 어쨌든 수학을 잘 한국에서 잘해서 다 100점 맞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기준에 저는 진짜로 전 타고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남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 모르겠네. 좋은 거죠. 저희도 타고난 건 아니에요. 아니죠? 타고난 친구들을 보는 순간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한국 교육은 써갖고 여기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적으로는 수능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문제가 그렇게 큰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영국은 A레벨을 보고, 저는 이제 국제학교니까 IB를 받고, 미국은 SAT, AP를 보고 하는데, 네. 각자마다 문제는 있거든요. 완벽한 게 있으면 다 그걸로 했겠죠. 내가 있는데, 수능이라고 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나? 했을 때 좀 물음표긴 한데, 이제 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또 수학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국 교육에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시험을 가지고 모든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한 그 튜토리얼 같은 면접 같은 게 한국에서 하면 난리 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관성에 대한 네. 뭐 누가 친구다, 뭐 상류계층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것부터가 되게 교육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도 네. 하고 저는
이제 수학 그 있잖아요. 킬러 문항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학을 좀 공부해본 막 깊게까지 아니어도 공부해본 사람들을 봤을 때 변별력을 목적으로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꼬고 꼬아서 내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 문제를 위한 공부가 되지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기르고 논리력, 문제 해결력 이걸 기르기 위한 공부가 안 되게 만드는 조금 더 심각한 요인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혼자 상상해보는 거 네.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 없이 그냥 난이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내고 이 문제를 맞히는 친구들은 다 만점 받아도 괜찮고 그렇게 그 하려고 맞춰가는 하죠, 친구들이 지금 약간. 네, 대학에서 뽑을 때 오히려 면접을 보든 뭐 다른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방향이면서도 가기 힘든 게 네. 대학의 자율권을 좀 강화하겠다. 대학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게 해주겠다고 하는 네. 건데 우리가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꼭 영국 내에서 좀 지원해야 되는 한국에서 가기는 매우 어려운 네. 네, 그렇게 많이 느끼셨는데 요즘 보면은 한국에서도 많이 바로 많아요. 가는 경우가 꽤 많아지지 않아요? 저희 네. 후배들 뭐 많고 저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에 제가 신우랑 같이 네네. 네, 한국에 있는 민사고와 특목고와 영재고와 함께 쭉 졸랐죠. 돌았어요. 아, 기억나요. 네. 네, 둘이 설명회를 돌았어요. 네. 그래서 학부생들의 입장에서 그냥 영국 대학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가 2007년도, 8년도 이때인데 한국의 특목고를 나온 친구들이 해외로 가면은 거의 90% 미국으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도 미국이 많죠. 비율로 치면 미국이 훨씬 많지만 그 학교들의 영국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튜토리얼 시스템에 이렇게 뭐 교양 과목이 없고 전공만 한다든지 3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결국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미국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영국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영국이 더 좋다는 아니고 미국과 다르게 영국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분위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를 소개하면서부터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미국이 많겠지만 옥스퍼드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다. 한 해에 뭐 한국 학생들이 15명, 20명 정도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저희 윗세대는 뭐 1명, 2명 없는 해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희 밑으로는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반반 되는 것 오, 같아요. 맞네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 한번 옥스퍼드에 나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옵션인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네. 일반고를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도전하기에는 이제 능력을 떠나서 말씀하신 정보와 인프라 이슈가 있어서 적어도 이제 외고, 과학고 등등 영재교. 특목고라든가 그 영국 입시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최소한은 가지고 있고 민사고 뭐 선배들이 있으니까 또 내려오고 아. 그걸 바탕으로 가기 좀 용이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뚫기는 좀 어렵다. 어렵죠. 하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리고 내신 성적이 괜찮고 네네. 또 이제 그 튜토리얼을 뚫을 네. 자신 있다면 어쨌든 한번 도전해볼 하고 도전해볼 수 있죠. 영어의 벽은? 근데 솔직히 특목고 나올 정도면 영어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저희 거기 가서 튜토리얼을 통할 정도로? 학교 다니는 데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외고 민사고 보면은 영어들 다 너무 잘. 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죠. 우리나라에서 외고, 민사고 뭐 이런 나올 정도면 근데 걱정하지 기준은 문과로 가면 그 정도로 안 돼요. 그렇죠. 저희는 수학과를 얘기하는 거고 네. 저희는 오늘 수학 얘기입니다. 문과, 뭐 PP, 정치, 경제, 철학 같은 걸 전공하게 된다. 그냥 와서 고생한다. 근데 어쨌거나 문과로 가면 막 책을 20권씩 읽어야 되고 막 에세이를 매번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영어를 훨씬 많이 써야 되고 저는 수학과 다니면서 책 한 번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렉처 노트 외에 뭐 본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일본어를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지 않았지만 이 공대에서 지내기엔 충분했고 사람들은 문제 없죠. 다만 제가 만약에 무슨 진짜 정치, 외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어렵다. 이 쓰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